인민을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치시는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학은 사동구역 장촌 남새 전문 협동농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농장마을에 찾아오시어 베푸신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그 은종의 충성으로 보답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2014년 6월 우리 창천 땅을 찾아오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혁명 사적교양실과 연역 서교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오전날에는 소나 피를 심던 창천 땅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수도의 믿음직한 남새 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농장은 20여 년 동안 언실농사를 하여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단위의 그 재배 방법을 배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천 남새 소문협동농장은 언실남새 고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남새 언실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농장을 훌륭히 꾸릴 때 대한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언실에 오셨댔습니다. 농장원들의 명철표를 바라보시던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포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온도가 40도씨가 넘는 속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언실 남새 농사 작황을 구체적으로 려야하셨는데 그러느라니까 경야는 원수님의 옷깃이 온통 땀으로 젖었댔습니다. 일꾼들이 온도가 높은데 빨리 나가시자고 말씀드리자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롭다고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가보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6월 우리 농장을 찾아오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내일 농장원들이 새집들이를 한다는데 자신께서 한번 나와보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농장의 그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과학기술보고실에 오셔서는 과학기술보고실을 잘 운영해서 농장원들을 남새박사, 농산박사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장원들의 살림집에 오셔서는 몸소 수도꼭지까지 틀어보시며 가시대 톡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수도꼭지가 너무 파투 붙었다고 빨리 고쳐주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라고 다심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고향 땅의 내일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군마행군대우를 이끄시고 백두전구의 거룩한 자옥을 새기신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 몫으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구워준 혁명의 불변 침로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선인민 내목은 정치국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대가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숭엄히 돌이켜보았습니다. 백두산 미령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사적물들과 혁명적 구호문헌들, 대원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사홍의 정신과 열렬한 조국의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어 사자봉 미령을 찾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들을 해설한 여러가지 선전물과 각종 교양 자료를 자체의 힘으로 수많이 찍어낸 데 대한 해설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사령부 기틀집과 출판소, 대원실 자리, 우등불 자리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중앙검찰소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투사들이 지녔던 강인성, 도쟁성, 혁명성을 깊이 간직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용기백배 기세도 높이 백두산종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종에서 그들은 격정의 환호성을 높이 돋쳐 올렸습니다. 백두산종에 올라와 보니 과연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 한길만을 걸어가겠는가 하는 결심을 더욱 굳게 이제 다지게 됩니다. 백두 전구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가슴속 깊이 체득한 항일혁명 선열들이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며 투사들이 지녔던 구정신 구기백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두산 내로의 답사 행군길에 오른 체육성 일꾼들이 신사동 혁명전족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행군대원들은 조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온 결의를 고적적인 전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체득했습니다. 이후 답사 행군대는 대용단 혁명전족지를 참관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대용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대르리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모두 다 백두산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당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농업부문의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올해의 기어이 다수확을 안아올 일념으로 농사 차비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버전별 필지별로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작업비료 반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협동농장들에서 심량이 5톤, 흑보산 5톤, 유기질 비료 20톤씩 내게 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청산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50톤 이상 반출하였습니다. 지난해 가물 피해를 받았던 면적들의 새로 수로를 내기한 사업과 이미 있던 수로를 정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약수협동농장, 잠진협동농장, 덕궁협동농장에서 이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박관계 체계를 완성하게 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구역 자체의 힘으로 수백 메다의 관을 뽑아 협동농장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속구역 장수원 협동농장에서도 올해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무농 재배를 받아들여서 강릉이 무지 재배 때보다 정부당 수확고를 1.5 내지 2배 더 높일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로 이 무농 재배에서 중요한 게 매 구덩이마다 재료를 어떻게 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작업비료와 흑부산비료, 가루구름과 소속해를 정확히 매 구덩이마다 넣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름과 상우속해칼이 노소비료를 잘 혼합해서 적산 온도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질 좋은 흑부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에서 질 좋은 학생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을 위해서 우리 공장에서는 중점적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종업원들이 생산자 대중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성을 높이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매달 종업원들이 기능급수 판정 시험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지금 현재 우리 종업원들이 평균급수가 한 등급씩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공정에서 실수율을 최대로 높이고 인쇄 공정에서 색 조화와 배합을 정확히 해서 선명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으며 재봉 공정에서는 기술 준비원들이 공정별에 따라서 기술 전수를 주고 매 공정마다 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더하는 인민들 속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평가도 좋고 그에 못지않게 생산 성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우봉 은하 가공 공장에서는 기술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옷 형태 도안들을 창작하도록 하면서 종업원들이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재봉 설비들을 개조하고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과 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우의 고전적 노작,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승옥은 송배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배전소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순 동지께서 찾으셨던 뜻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용강의 일터에서 일하는 용의와 궁지를 정원 속에 심어주기 위해 백두산 절세위인들이 현직에 오신 마스판을 정중히 모시었고 또 기업소 연력서기술과 과학기술 보급실을 실정에 맞게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 과정에 정업원들 속에서는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중 3대명 분기를 쟁취하는 과정에 기업소 실정에 맞게 수리동력지도 꾸려놓고 여러 형태의 변전 설비를 개조해서 전력의 도중 손실도 막고 연간 수백만 킬로와트 전기를 전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동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강바닥 이거 정리도 하고 수성촌 정리도 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그야말로 정말 많은 토량으로 해가지고 그걸 100% 정리 못했댔습니다. 이왕 손 대받치고는 우리가 국토 사업으로 힘있게 밀자. 그래서 강바닥에 있는 많은 토량과 함께 석축면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수성촌뿐만 아니라 흥명촌과 성남촌을 비롯해서 군안에 모든 선들의 이제 강바닥 파괴들을 달라붙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줄 동안에 이제 20여 킬로가 넘는 전 구간에 대한 이런 강바닥 정리와 석축 쌓기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국토의 면모가 달라져 가니까 군안의 이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난 시기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올해에도 강하촌 정리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입니다. 농장에서는 영양을 집중해서 수 킬로미터 구간에 달하는 하천 석축 쌓기와 도로 주변 옹벽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한편 산골 특성에 맞게 다리들도 건설해서 리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켰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 봄철 위생월간을 맞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하는 사업을 종업원들의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진장치들을 새롭게 개조해서 종업원들이 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생활하는 휴게실들을 문화적으로 다시 꾸리고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미생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면서 공장의 곳곳에 깨끗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의 봉사자들이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계절의 형식을 부단히 탐구하고 논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여성들 속에서는 따뜻한 봄 계절에 어울리는 밝고 환한색의 옷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양복점에서는 손님들이 여기에 맞게 다양한 색욕감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도안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 봉사해주고 있는데 밝은 색깔의 매트들이 단정하면서도 깨끗해서 누구나 여고하고 있습니다. 이곳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옷차림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 속에서 최근에 옷 하나를 해입어도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산뜻하고 화려하게 해입으려는 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녀들은 연분홍색, 파란색, 흰색으로 옷을 해입으면 얼굴이 더욱 생신해 보이고 중년 부인들은 밝은 쑥색이라든가 또 연한 재색으로 옷을 해입으면 아주 현숙해 보이고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곳 봉사자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우리의 못이 살아나는 다양한 계절옷 봉사를 더욱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삼천리 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3.1인민 봉기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중앙개국계양관에는 우리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 통치를 반대해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투쟁이 바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밑부리치 흔들어 놓은 3.1인민 봉기입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 통치하에서 모진 수모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은 고종강제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3월 1일 낮 12시 평양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인들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 판도에서 남녀로서 가림없이 모두 떨치려나 그해 12월까지 진행된 반일 시위 횟수는 무려 3,200여에 달했습니다. 일제는 이 3.1인민 봉기의 불길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자 폭업의 도수를 더 높였습니다. 저희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 폭업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의 수는 남자는 1만 명 이상, 여자는 300명 이상, 어린이 학살자 수는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고듭되는 투쟁에 겁을 먹은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저희 3.1인민 봉기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의 애국적 기계를 온 세상에 떨친 대중적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전파로 커다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2월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8만 5천여 명이며 사망자 수는 거의 3,000명 개선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감염증에 대한 위험평가 수준을 최고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구 총국장은 위험평가 수준을 최고로 높인 조치의 목적이 사람들을 널레우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로 하여금 비루스를 억제하는 통제력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자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2월 29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월 29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가 7만 9,82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발표된 감염자 수에 비해서 573명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사망자 수는 29일 하루 동안 35명 더 늘어나 2,8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99명 줄어들어서 총 7,365명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851명이며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들은 4만 1,625명입니다. 또한 5만 1,856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3월 1일 현재 586명의 감염자가 새로 추가되어 총 감염자는 3,736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 주둔 미군의 가족에게서도 네 번째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본에서는 8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해서 국내에서 총 감염자는 9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적으로 1,128명이 감염자로 등록되고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란에서는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명으로 늘어나고 감염자 수는 59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에서 2월 29일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스웨디에 그리스, 단마르크, 도이칠란드,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함께 새로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29일 현재 카타르, 에콰도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월 1일 현재 8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는 이 전염병의 잠복기와 관련한 새로운 분석 자료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 2월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2일에 퇴원했던 73살 난 여성이 6일 만에 다시 비루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 감염증을 앓다가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들 중 14%가 또다시 비루스 검사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약 2주일이면 항체가 생겨나지만 고령자들 속에서는 항체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완쾌자들에 한해서 14일 동안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북부의 11개 도시를 봉쇄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하달해서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대까지 동원하며 외출 제한이 불복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형사 책임까지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여러 성기관을 망라하여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내에서 비루스가 계속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위험 단계를 한 등급 올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북부와 알프스 산 지역의 마을들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감염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야외 행사들과 모임들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테살로니키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비루스 감염 지역들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공공장소들에서의 모임, 집회, 회의, 체육 및 예술 행사들을臨時 중지하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로마니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들이 이탈리아를 여행 주의 경보 대상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무조건 전문 병원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염자들이 거처했던 살림집과 호텔을 완전히 봉쇄하고 격리 장소들에 경찰들을 배치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위생선전과 방역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은 사람들 속에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 경로, 발병 증상, 예방치료 대책 등 상식적인 자료들을 제때에 신속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방역책에 따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검병, 검사, 검역사업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